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배우 최수종이 아내 하이라한테 절대 잔소리질을 하질 않는가 봐요. 잔소리를 안 하고 그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짤막하게 전달할게요. 프로 사랑꾼이죠. 프로 사랑꾼으로 유명한 배우 최수종. SBS의 그 동상이몽2에 출연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 생활 30년 동안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면 지나간 흔적이 꼭 남는다는 거죠. 옷을 갈아입으면 빨래가 동선 따라 툭툭 떨어져 있어요. 30년이 지나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 늘 꾸준하다. 그냥 뭐래도 그 자리에 지나간 흔적이 다 남아 있어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잔소리 하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다 치워요. 다 치운다는 거죠. 이 잔소리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건 그냥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관이라고 한 거죠. 인생관이고 철학이고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우주에서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성향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같이 맞추자고 하면은 이게 싸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잔소리 안 하면 돼요. 그냥 치워주면 돼요. 사람이 100%잘 맞을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잘 맞지 않는 부분조차 혹은 상대의 조금 미숙한 그런 부분조차도 내가 조금 손해 볼지언정 그저 그 사람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라는 그런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공감되는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싸우질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싸우나요? 싸우지 않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한번 이재용 회장 관련된 이야기도 있어서 한번 전달해 볼게요.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네요. 삼성의 준법 감시위원회에서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복귀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더라. 이찬희 중감위 위원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3기 중감위 정례 회의에 앞서서 이 회장이 등기에서 복귀 가능성에 관한 취재진 물음에 위원회 내에서 복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런 이어서 회사에서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부연을 해요. 이 위원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 회장이 등기에서 복귀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죠. 이 회장은 4대 그룹 총수 중에 유일한 미등기 임원입니다. 2016년 사내이사로 선임이 됐으나 국정농단 사건 여파로 2019년 임기를 마친 뒤에 재선임 절차를 밟지 않고 경영에 참여해 왔죠. 외부에서는 책임 경영 강화와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고 중간비도 이런 시각을 고려했습니다. 내년 3월 주총을 통해서 이 회장이 등기이사 복귀가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어 이 위원장은 연임으로 가닥이 잡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사 측에서 요청한다면 개인적으로 수락을 고려하고 있다. 4기 중감위 임기는 내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라네요. 이 위원장이 연임하면 2기부터 4기까지 6년간 삼성의 준법 경영 감시를 받게 되고 삼성 중감위의 7개 관계사 이사회는 이달부터 차기 위원장과 위원 선임 안건을 검토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정식 선임 안건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달러 원 환율이 1480원 선에 육박을 하다 보니까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요. 그래서 정부가 연이은 고환율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기간 연장 조치에 이어서 이제 16일에는 주요 수출 기업을 불러가지고 환해지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 그런 협력을 논의했어요. 그리고 기재부 1차관이 이날 오전 서울 청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HG 한국, 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주요 수출 기업들과 만나서 최근의 외환시장 동향과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죠. 첨삭 기업은 15대 주요 수출 품목 중에 수출액 상위 그 두 개 산업인 그 반도체, 자동차 이런 기업과 주요 선물원 공급 주체인 조선사들이더라고요. 2차관은 간담회에서 원화 변동성 확대가 국가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환해지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언급을 합니다. 기재부가 최근에 발족한 외환 업무 지원 TF를 소개하면서 이 기업의 자료 협조하고 협력을 요청을 했어요. 기재부는 참석 기업들도 향후 정부 요청에 협력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의 이번 간담회는 전날 국민연금의 고환율 대응 조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은 15일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 기간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하죠. 전략적 환해지는 환율 급등 시 국민연금이 부여한 해외자산 일부를 매도해서 달러 공급을 늘림으로써 환율 안정을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에도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한시적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을 했는데 고환율 기조가 그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다 재차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의 650억 달러 규모의 외환수합 거래 그 만기도 내년 말까지 연장이 되네요. 다만 정부와 국민연금의 조치가 실제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합니다.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5.8원 올라서 1476.60원을 기록했고 148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 안정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과 글로벌 금리, 환율 요인을 동시에 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다 보니 주요 기업들의 인재 유출 받기 위한 보상 그런 체계 개편에 나서는데 하이닉스는 그 초과이익 분배금 상한선을 없앤 데 이어서 일부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이고 삼성전자 역시 성과급 상한선 해제와 제도 개편을 올해 그 임금 단체 협상의 핵심 의제로 다룰 겁니다. 이는 반도체 호황 국면에서 핵심 인력 이탈을 막고 보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가 되는 거죠. 업계에 따르면 하이닉스는 경영 성과급 일부를 확정 기형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네요. 직원들이 직접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보상 유연성을 높인다는 취지고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서 전 구성원 대상 투표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합니다. 앞서서 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9월에 PS 상한선을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전액 성과급 지원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고 하이닉스 관계자도 경영 성과급의 선택지를 넓히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합니다. 삼성전자도 이날 오전 경기 기흥사업장에서 26년 임금 교섭 1차 본교섭에 돌입했고 교섭의 주요 쟁점은 초과이익 성과급 이 지급 기준의 투명화와 상한선 해제입니다. 공동교섭단은 지난 11일 열린 상견례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담은 제도 개선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네요. 삼성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OPI 제도 투명화와 상한선 폐지, 기본급 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OPI는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지급되도록 제한돼 있어 이를 폐지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강하게 제기됩니다. 반도체 시장의 인공지능 수요 확대로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섰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양사 모두 성과급 제도 개편을 통해서 인재 유출 방지와 사기 진작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